당뇨약보다 5배 빠르게 혈당 떨어뜨린 과일 아직도 모르시나요? 의사도 놀랐습니다. 사과 반쪽도 무서워서 못 먹겠어요. 70세 박수님 어르신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35년 경력 한의사 이종훈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당뇨 진단받고 나서 과일 조심하세요 라는 말 듣고 아예 끊어버리신 분들. 그런데 박수님 어르신 블루베리 몇 알 드시고 나서 혈당이 뚝 떨어졌어요. 당화 혈색소가 8.6에서 7.1로요. 선생님 이상해요. 과일 먹으니까 오히려 혈당이 떨어졌어요. 이상하네요. 병원에서는 분명히 과일 조심하라고 했는데 오늘 이 모든 의문을 풀어드릴게요. 당뇨약보다 5배 빠르게 혈당 떨어뜨리는 과일의 정체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당뇨 있으면 과일 드시면 안 돼요. 혈당 올라가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의대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당뇨 환자분들께 늘 과일 제한하세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68세 김영자 어르신, 이분은 당뇨 진단받고 4년 동안 과일을 한 번도 안 드셨어요. 사과 보기만 해도 어머 안 돼 하시면서 피하셨거든요. 그런데 손녀가 할머니 블루베리는 몸에 좋다던데 하면서 조금씩 권해드렸대요. 반신반의하면서 일주일 정도 드셨는데 혈당이 180에서 130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상하네. 과일 먹었는데 왜 혈당이 떨어졌지? 김영자 어르신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72세 이순덕 어르신도 그랬어요. 이분은 배 먹으면 혈당 올라간다고 해서 3년 동안 안 드셨는데 우연히 조금 드시고 나서 오히려 혈당이 안정되더라고요.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는 과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어요. 해외 논문들도 뒤져보고 환자분들한테도 직접 테스트해보고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과일 때문에 혈당이 오르는 게 아니라 잘못 먹어서 오르는 거였어요.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혈당이 떨어져요. 심지어 당뇨약보다 효과가 더 좋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과일이 그렇게 효과가 좋았던 걸까요? 먼저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과일을 무서워하게 됐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과일은 달잖아. 달면 당뇨에 안 좋은 거 아니야? 73세. 정말 순어르신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선생님 제가 사과 좋아했는데 당뇨 진단받고 나서 8년째 안 먹어요. 너무 달아서 혈당 올릴까봐 무서워서요. 이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69세 한복남 어르신도 바나나 원래 좋아했는데 이제 쳐다도 안 봐요 라고 하시고 70세 박동식 어르신은 손자들이 포도 사다 줘도 할아버지는 당뇨라서 못 먹으라고 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똑같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일, 이고골 단맛, 이고골 당분, 이고골 혈당 상승, 이 공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공식 어디서 나온 걸까요? 사실 예전에는 맞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전 과일은 지금만큼 달지 않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과가 지금처럼 달지 않았어요. 약간 시큼한 맛도 났고요. 포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지난 50년 동안 계속 품종 개량을 해서 과일이 너무 달아진 거예요. 75세 이영희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먹던 사과는 지금 사과랑 완전히 달라요. 지금 건 너무 달아서 사탕 같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요즘 사과 당도가 15도에서 18도까지 올라갔어요. 예전에 10도 정도였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일은 혈당 올린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정말 순 어르신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그럼 왜 변비가 심해지셨을까요? 왜 피부가 거칠어지셨을까요? 왜 입맛이 없어지셨을까요? 그게 과일을 끊으시고 나서 이런 증상들이 생기신 거예요. 과일에는 당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특히 식이섬유가 중요해요. 이게 오히려 혈당 상승을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요즘 연구들을 보면 과일을 적절히 드시는 분들이 오히려 당뇨 위험이 낮다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과일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였던 거예요. 정말 순어르신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다시 과일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변비도 해결되고 혈당도 오히려 더 안정됐어요. 선생님,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8년 동안 괜히 참았네요. 그렇다면 혈당을 낮춰주는 과일도 진짜 있다는 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당뇨약보다 더 효과적인 과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영국 의학저널에 이런 연구가 발표됐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19만 명을 20년간 추적 관찰한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특정 과일들을 꾸준히 드신 분들의 당뇨 발생률이 확연히 낮았어요. 과일 먹으면 당뇨가 덜 생긴다고? 네, 맞습니다. 당뇨 발생 위험을 낮춘 과일 탑4를 공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신 분들의 당뇨 발생 위험이 무려 33%나 낮았어요. 71세 김정자 어르신이 블루베리의 효과를 직접 경험하셨어요. 선생님,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이런 작은 알갱이가 뭐 별 효과가 있겠나 싶어서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먹고 나니까 아침 공복 혈당이 190에서 150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왜 블루베리가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블루베리의 보라색 색소 안토시아닌 때문이에요.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3가지 일을 해요. 첫째, 근육으로 당을 빨아들여요. 둘째, 간에서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는 걸 막아줘요. 셋째, 췌장을 보호해서 인슐린이 잘 나오도록 도와줘요. 그럼 블루베리만 먹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다른 좋은 과일들도 있어요. 두 번째, 포도예요. 포도를 꾸준히 드신 분들의 당뇨 위험이 19% 낮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포도는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68세 조영실 어르신이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제가 포도 좋아해서 자주 먹었는데 처음엔 껍질을 다 까고 알맹이만 먹었어요. 그런데 혈당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과일은 안 되는구나 하고 끊었는데, 근데 제가 껍질째 드셔보세요 라고 권해드렸더니 껍질 까고 드실 때 혈당 210, 껍질째 드실 때 혈당 150, 무려 60이나 차이가 났어요. 왜 그럴까요? 포도 껍질에 레지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게 혈당을 조절해주는 핵심 성분이에요. 세 번째, 사과예요. 사과 하루 1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사과가 당뇨 위험을 14%나 낮춰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 당뇨 치료제 중에 호시가, 자디안 같은 약들 있죠? 이런 약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바로 사과나무 껍질에서 나온 거예요. 정말요? 네, 맞아요. 사과 껍질에 있는 성분을 화학적으로 만든 게 그 약들이에요. 그럼 사과가 당뇨약의 원조인 셈이죠. 70세 박동순 어르신이 사과의 효과를 직접 경험하셨어요. 저는 사과 껍질 까는 게 습관이었어요. 깨끗하게 까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껍질째 먹으라고 하셔서 처음엔 어색하셨대요. 그런데 2주일 정도 드시고 나니까 당화혈색소가 8.4에서 7.8로 떨어졌어요. 네 번째, 자몽이에요. 자몽이 당뇨 위험을 12% 낮춰줬어요. 특히 자몽의 흰색 속껍질에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췌장에서 인슐린이 잘 나오도록 도와줘요. 69세 임순애 어르신이 자몽으로 혈당 관리에 성공하셨어요. 처음엔 자몽이 너무 써서 먹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먹다 보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혈당도 확실히 안정됐어요. 다만 자몽은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토종 과일 중에도 정말 좋은 게 있어요. 오디도 정말 대단해요. 오디, 뽕나무 열매 말이에요. 어렸을 때 따먹고 입털 검게 물들던 그거요? 맞아요. 그런데 이 오디에 레지베라트롤이 포도보다 무려 156배나 많이 들어있어요. 73세 김순자 어르신이 오디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오디를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조금씩 먹었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혈당 재봤더니 190에서 130으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오디는 냉동했을 때 오히려 더 좋아요. 냉동 과정에서 좋은 성분들이 더 잘 나오거든요. 배도 빼놓을 수 없어요. 배도 사과와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특히 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줘요. 이런 과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우리가
예전부터 즐겨 먹던 과일들이에요. 옛날부터 몸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이죠. 그런데 과일이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밀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사과반 개 먹었는데 혈당이 확 올라갔어. 70세 이영순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시 과일은 안 돼 하고 아예 끊어버리셨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르신 언제 드셨어요? 밥 먹고 나서 후식으로 드신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밥 먹고 나서 디저트로 먹었어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더 올라가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제가 35년 동안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터득한 당뇨인을 위한 4가지 과일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 밥 먹기 전에 드세요. 과일은 후식이 아니라 전식이에요. 이영순 어르신께 식사 30분 전에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밥 먹기 전에 과일을 먹어요? 이상하네요. 처음엔 어색해 하셨어요. 평생 밥 먹고 나서 과일 드시는 게 습관이셨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해보시니까 밥 먹고 나서 드실 때 혈당 230, 밥 먹기 전에 드실 때 혈당 160, 무려 70이나 차이가 났어요. 왜 그럴까요? 과일을 먼저 드시면 식이섬유가 위에서 젤 같은 막을 만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들어오는 밥의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거든요. 게다가 과일로 어느 정도 배가 차니까 자연스럽게 밥량도 줄일 수 있어요. 아, 정말 신기해요. 같은 사과인데 먹는 시간만 바꿨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두 번째 습관, 갈지 말고 씹어서 드세요. 과일 주스는 설탕물이에요. 68세 김영희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손자가 건강에 좋다고 매일 아침 사과 주스를 갈아줘요. 그런데 마시고 나면 혈당이 확 올라가요. 당연한 일이에요. 갈아버리면 식이섬유가 다 파괴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씹어서 드세요. 씹는 게 중요해요. 씹으면 침이 나오는데 이 침이 당분 분해를 도와줘요. 그리고 씹는 행위 자체가 뇌에 포만감 신호를 보내거든요. 김영희 어르신도 주스 대신 사과를 통째로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하다 보니까 씹는 맛도 있고 좋네요. 그리고 혈당도 확실히 안정됐어요. 세 번째 습관, 껍질을 까지 마세요. 껍질에 보물이 숨어 있어요. 72세 박명자 어르신이 이런 고민을 하셨어요. 저는 사과 껍질 까는 게 습관이에요. 그래야 깨끗하다고 생각해서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특히 우리 세대는 과일 껍질을 깎아서 드시는 게 예의라고 배우셨잖아요. 하지만 껍질에 정말 중요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사과 껍질에는 우르솔리게시드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근육을 보호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줘요. 포도 껍질에는 레지베라트롤이 90%나 들어있고요. 그럼 껍질째 먹어야 하는구나. 박명자 어르신도 껍질째 드시기 시작했어요. 물론 깨끗이 씻어서요.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먹다 보니까 오히려 아삭아삭하니 맛있네요. 그리고 혈당도 더 안정됐어요. 네 번째 습관, 많이 먹지 마세요. 과유불급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되죠. 71세 조순이 어르신이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블루베리가 좋다고 해서 한 번에 한 컵씩 먹었어요. 그런데 혈당이 올라가더라고요. 당연해요.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많이 먹으면 당분 섭취량이 늘어나거든요. 적정량이 얼마나 될까요? 한 번에 50kcal 정도? 하루 2번이면 충분해요. 50kcal가 어느 정도냐면 블루베리 한 줌 80g, 사과 3분의 1개, 포도 15알 정도, 자몽 반개. 생각보다 적네요. 맞아요. 처음엔 아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가 딱 적당한 양이에요. 조순이 어르신도 양을 줄이신 후 혈당이 안정됐어요.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 먹으니까 오히려 더 달게 느껴져요. 특별한 조합법.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아침에는 블루베리 플러스 사과 껍질 조금, 저녁에는 오디 플러스 자몽 조금, 이렇게 조합해서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한 70세 신명순 어르신은 2달 만에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과일 먹으면서 오히려 혈당이 좋아지다니. 그런데 아무 과일이나 다 괜찮은 건 아니에요. 조심해야 할 과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바나나 하나 먹었는데 혈당이 확 올라갔어.
72세 김동열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나나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한 개씩 먹었는데 혈당이 계속 200을 넘더라고요. 아, 그럴만해요. 바나나 선택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바나나는 익은 정도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첫 번째 위험과일, 너무 익은 바나나, 마트에서 할인하는 바나나, 검은 점이 많이 생긴 바나나 있죠? 그런 거 사오시면 안 돼요. 그게 더 달고 맛있는데요? 맞아요. 달긴 하죠. 그런데 그만큼 혈당도 확 올려요. 김동열 어르신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인하는 바나나 말고 노란색이 돼 검은 점이 별로 없는 걸로 사보세요. 그렇게 하신 후 검은 점 많은 바나나, 혈당 230, 덜 익은 바나나, 혈당 160, 똑같은 바나나인데 70이나 차이가 났어요. 아, 몰랐네요. 앞으로는 덜 익은 걸로 사야겠어요. 두 번째 위험 과일, 말린 과일들. 곶감 좋아하시죠? 가을이면 많은 분들이 곶감을 드세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68세 이명숙 어르신이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가을에 시골에서 곶감을 보내줘서 하루에 서너 개씩 먹었어요. 과일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더라고요. 당연해요. 곶감 하나에 들어있는 당분이 홍시 하나와 똑같거든요. 그런데 곶감은 배가 안 차니까 여러 개 먹게 되죠. 그럼 홍시 서너 개 먹은 셈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혈당이 올라간 거예요. 건포도, 대추야자, 말린 망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만 빠지고 당분은 그대로 농축되어 있어요. 세 번째 위험 과일, 열대 과일들. 망고, 파인애플 좋아하시죠? 요즘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열대 과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당도가 너무 높아요. 70세 박영미 어르신이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여름에 망고가 맛있어 보여서 하나 먹었는데 그날 혈당이 220까지 올라갔어요. 열대 과일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완전히 익은 상태로 와요. 그래서 당도가 너무 높거든요. 그럼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먹더라도 아주 조금만, 그리고 가끔씩만 드세요. 네 번째 위험 과일, 과일 주스. 편의점에서 파는 과일 주스는 설탕물이에요. 65세 정만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손자가 건강에 좋다고 오렌지 주스 사다 줘서 마셨는데 혈당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당연해요. 시판 주스는 식이섬유가 거의 다 제거되어 있어요. 유통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집에서 갈아 마시는 건 괜찮나요? 그것도 별로예요. 갈면서 식이섬유가 파괴되거든요. 차라리 과일을 통째로 씹어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추가주의사항, 요즘 과일들은 예전보다 훨씬 달아요. 샤인머스켓 같은 고급 포도는 당도가 20도가 넘어요. 그럼 비싼 과일이 오히려 안 좋은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당도가 높은 만큼 조심해서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똑같은 과일인데도 왜 어떤 분은 괜찮고 어떤 분은 혈당이 올라가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우리 이웃집 할머니는 사과 먹어도 괜찮다던데 나는 왜 혈당이 올라가지? 70세 신영자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똑같은 사과인데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다니요. 이스라엘에서 정말 놀라운 연구를 했어요. 똑같은 음식을 먹여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데 쿠키를 먹으면 별로 안 올라가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쿠키에 혈당이 올라가고 바나나는 괜찮고요. 정말요? 그럼 나한테는 뭐가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먹고 재고 기록하세요. 이게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방법이에요. 요즘 연속혈 당측정기라는 게 있어요. 팔에 붙이면 실시간으로 혈당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 그거요? 비싸던데요. 처음엔 비용이 좀 들어도 나중엔 절약이에요. 본인에게 맞는 과일을 찾으면 약값도 줄일 수 있거든요. 체계적인 테스트 방법,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다른 과일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월요일 블루베리 한 줌, 화요일 사과 3분의 1개, 수요일 오디 조금, 목요일 자몽 반 개, 금요일 포도 15알, 토요일 배 4분의 1개, 일요일 딸기 7개,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드시고 혈당을 재보는 거예요. 71세 최정숙 어르신이 이 방법을 사용해서 놀라운 발견을 하셨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저한테는 오디가 가장 좋더라고요. 오디 먹으면 혈당이 거의 안 올라가요. 반면에 다른 과일들은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OD 위주로 드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신 후 3개월 만에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측정할 때 주의사항, 혈당 측정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과일 만지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재세요. 손에 당분이 묻어 있으면 혈당이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68세 이순옥 어르신이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포도 먹고 바로 혈당 쟀더니 250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죠. 나중에 알고 보니 손을 안 씻고 재신 거였어요. 손을 씻고 다시 재니까 140이 나오더라고요. 나만의 과일지도 만들기,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면 나만의 과일 순위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1위 OD 혈당 거의 안 올라감, 2위 블루베리 조금 올라감, 3위 사과 적당히 올라감, 4위 포도 많이 올라감. 이렇게 되면은 OD와 블루베리 위주로 드시면 되는 거죠. 최정숙 어르신처럼 OD가 가장 좋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블루베리가 가장 좋고, 또 어떤 분은 사과가 가장 좋아요. 사람마다 정말 달라요. 왜 사람마다 다를까요? 유전자도 다르고 장내 세균도 다르고 췌장 기능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특히 나이 드시면서 개인차가 더 커져요. 그래서 이 과일이 무조건 좋다는 말보다는 나에게 맞는 과일을 찾아라가 더 중요해요. 그럼 과일 결국 먹어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76세 김영순 어르신이 계셨어요. 23년간 당뇨약을 드시면서도 합병증이 계속 악화됐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포기했어요. 약도 계속 늘어나고 눈도 안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끝인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렸어요. 아침에는 블루베리와 사과를 식전에, 저녁에는 오디와 자몽을 식전에 절대 갈지 말고 껍질째 천천히 씹어서, 그리고 연속혈 당 측정기로 본인에게 맞는 과일을 찾아가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달 당화 혈색소 10.5에서 9.1, 둘째 달 9.1에서 8.3, 셋째 달 8.3에서 7.6, 당뇨약도 하나씩 줄여나갔어요. 더 놀라운 건 시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손자 얼굴이 다시 보여요. 6개월 만에 당뇨약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지금은 과일과 올바른 식습관만으로 혈당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계세요. 오늘 배운 내용 정리. 첫째, 혈당을 낮추는 과일들이 정말 있어요. 블루베리, 포도, 사과, 자몽, 오디, 배도 정말 좋아요. 둘째, 올바른 먹는 방법이 가장 중요해요. 밥 먹기 전에 드세요. 갈지 말고 씹어서 드세요. 껍질까지 말고 그대로 드세요. 많이 먹지 말고 적당량만 드세요. 셋째, 조심해야 할 과일들도 있어요. 너무 익은 바나나, 말린 과일들, 열대 과일들, 과일 주스. 넷째, 나에게 맞는 과일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먹고 재고 기록하세요. 나만의 과일 지도를 만드세요. 마무리 말씀. 여러분, 제가 35년 동안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과일은 절대적이 아닙니다. 단맛 속에 숨어있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들은 여러분의 몸을 약보다 먼저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과일 먹으면 안 된다는 옛날 생각은 이제 버리세요.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과일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될 수 있어요.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연의 치유력을 믿어보세요. 실천해보세요.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1단계 연속 혈당 측정기 준비하기, 2단계 블루베리부터 시작해서 과일별 테스트, 3단계 나에게 맞는 과일 찾기, 4단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 하지 마세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안전하게 해나가세요. 마지막 부탁,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특히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는 이 과일이 가장 좋았어요. 이렇게 해서 혈당이 좋아졌어요. 이런 경험담들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혹시 본인이 즐겨 드시는 과일은 어떤가요? 오늘 배운 방법으로 테스트해 보시고 결과를 공유해 주세요.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